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4년이 넘는 전면전 동안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이 되는 결정이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군사기술 활용을 확대한 공로로 인정받는 인기 있는 젊은 개혁가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해임했습니다. 페도로프는 군수 내부가 변화를 거부한다고 비난하며 육군 참모총장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처음엔 시르스키를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페도로프를 해임하고 키이우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들에서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젤렌스키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또한 시르스키를 해임하고 미하일로 드라파티 장군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는 페도로프의 개혁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젤렌스키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불필요한 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그리고 페도로프를 잠재적인 미래의 정치적 경쟁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언젠가 다시 투표하게 된다면 그들은 대통령이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실수가 젤렌스키를 괴롭히게 될까요? 좋아요. 이제 30초 번개 라운드. 정확히 말하면 빠른 질문 라운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젤렌스키가 큰 정치적 실수로 보이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가 물러나야 할 때일까요? 패널에 계신 각 게스트분들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실 시간이 30초씩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후에는 더 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패널 토론을 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렉시 의원님, 올렉시 씨가 먼저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젤렌스키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오고 적대행위가 끝나면 저는 젤렌스키가 어떤 선거에서도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예 출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블라디슬라브,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알렉세이에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론 젤렌스키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위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 시위의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젤렌스키가 물러날 때라고 보시나요? 젤렌스키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능숙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바로잡으려다 더 많은 문제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시르스키를 해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매우 인기 있고 유능한 장군인 그라파티 씨를 임명함으로써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훈차렌코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젤렌스키를 축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살아남겠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선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페도로프를 포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생겨 그의 권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토론을 더 긴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은 젤렌스키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또 그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올렉시 씨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이 젤렌스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그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젤렌스키에게는 성과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의 성과는 세계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결집시킨 것입니다. 그의 성과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됐을 때의 그의 대응입니다. 그 대응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목소리이자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는 반러시아적이고 부패했으며 사람들은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형편없게 그리고 매우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젤렌스키의 입장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그리고 그의 성과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의 정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더 그랬다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라디슬라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젤렌스키의 리더십이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저는 특히 올렉시의 마지막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지고 있는 책임의 양은 정말 막대합니다. 국내외 정책 측면에서요. 그리고 의회 다수파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아마도 올렉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물론 젤렌스키 팀과 그의 원내 세력이 사실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있어서도 일종의 정부 팀으로서 아연히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도로프는 2019년에 이 캠페인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를 내쫓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페도로프는 젤렌스키 임기 동안 모든 정부에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터, 저는 지금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지금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지도자가 교체될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또 그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젤렌스키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인식 사이에는 상당히 뚜렷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요. 그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자유, 주권을 위한 투쟁을 세계 무대에서 능숙하게 알리는 소통가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젤렌스키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상당히 개선한 공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를 질책하고 JD 벤스와 함께 젤렌스키를 몰아세웠던 그 불명예스러운 만남 이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로라 루머 같은 영향력 있는 마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성과이며 과소평가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위가 더 많아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위는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지지층인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점에서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보다 인기 높은 인물이 43명이나 있으며 잘루주니, 부다노프, 페도로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인물의 경우 젤렌스키의 오판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 선전이 그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선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즉 선거로 뽑히지 않은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선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있고 젤렌스키는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후계 문제, 즉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정권 이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약점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올렉시,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상황은 우리가 전면전 중에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젤렌스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동결 국면에 들어가면 아마도 더 가능성 있는 결과일 겁니다. 그러면 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젤렌스키에게 최선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전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업적을 굳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치 무대를 떠난다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다시 출마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처음 출마했을 때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만 임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 임기만 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8년째입니다. 전쟁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출마한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의 업적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페도로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는 공개적으로 결국 가치 있는 자리는 국방장관, 총사령관 또는 대통령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그가 젤렌스키의 다음 경쟁자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를 해임하기로 한 결정이 매우 인기가 많았고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혁명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그를 해임한 것이 결국 젤렌스키에게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페도로프와 함께 디지털 전환부와 국방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해서 많은 공개적인 인터뷰 요청이나 그런 것들을 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 점은 그에게 공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터가 언급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페도로프를 잠재적 후보로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출마하려고 한다면, 하지만 그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나 최소한 생존이라는 자신의 이상적인 성공을 의미했다면 사실상 국방장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그렇게 봅니다. 그는 단순히 주목받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어떤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력서만 봐도 사실 그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를 잘 보여줍니다. 피터, 페도로프와 우크라이나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또한 당신은 이 모든 정치적 혼란과 우리가 우크라이나 거리에서 보고 있는 이런 시위들이 러시아에 훨씬 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우크라이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렘린이 노리는 점입니다. 오늘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분열되고 내부 갈등 중이라고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크렘린이 여기에 기대를 건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또다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 걸려있는 것이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국가의 생존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젤렌스키가 그리고 바라건대 그가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도로프도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이 맡은 분야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징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출연한 패널 올렉시 군차렌코가 많이 다루고 취재해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적으로 징집에 실패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낮에 거리에서 남성들이 끌려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젤렌스키가 페도로프 씨를 강등시킨 이유 중 하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사람을 찾으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페도로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지만 드론들은 여전히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파티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그가 그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이 있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통해 승리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다시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3명의 패널 모두 젤렌스키의 축출은 의지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올렉시, 제 말은 물론이죠. 이 시위들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 말이에요. 지금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정말로 알다시피 매우 조직적인 추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지금 젤렌스키가 떠나길 바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이 이미 몇 년째라는 점입니다. 젤렌스키 쪽에서 어떤 결말이나 최종 목표가 있나요? 그가 실제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의 99%의 확률로 우리는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 전쟁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대규모 평화협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쟁이 동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법적인 대통령은 오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한 명뿐입니다. 저는 그의 팬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이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문제는 그에게서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승리 전략, 회복력 전략 등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와 푸틴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빨리, 특히 다음 겨울이 오기 전까지 끝나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이 정말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제 말은 이런 시위와 우크라이나 내부에 불안이 있다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 분명히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동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디슬라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저는 구체적인 부분과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렉 씨와 의견이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젤렌스키를 칭찬하자면 저도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알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개적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듯이요.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관계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알다시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캉화, 나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준비가 되어 있어. 물론 먼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해. 왜냐하면 사실 젤렌스키도 알다시피 그 생각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했거든. 그가 될 거라고. 그가. 사람이 될 거라고. 푸틴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푸틴도 그와 대화하는 데 동의할 거라고. 더 많이요. 더 자주요. 알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푸틴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자신의 국제적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력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의 시각과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아이와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 광고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